그러니까 그 사실은 직무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 지위에는 있는 거거든요. 면책 특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원래 기소만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직무 정지되든 그렇지 않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업무 자체도 이제 보장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보장할 업무가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도 강제 수사도 이제 압수수색 한다든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체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직무 정지되기 전보다는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보직 해임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직은 유지하되 아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청와대 비서진들을 통해서 지시한다든지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장관을 통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국정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일체를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제 1월 1일 날 신년에 기자간담회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자연인을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폐예요, 유폐. 지금은 이제 결국은 헌법 해석의 문제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자체는 형사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안이 아니었잖아요. 재직 중에 수사가 개시된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이 부분 처음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헌법의 해석의 문제인데 검찰에서 소환을 2차례 요구를 했는데 불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은 물론 혐의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소환에 불응하면 바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돼요. 보통 구속할 때는 사안이 중대해야 되고 혐의가 중대해야 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뭐 1월 1일 날 그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부르면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검찰이 부르면 자기도 언제든지 협력하겠다 했는데 두 번에 지금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 전력이 있어요. 특검이 소환을 할 때 과연 응할지 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는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면 그렇게 해서 피의자 신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일종의 강제수사인데 이런 강제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검찰이라는 게 뭐 인사권이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범죄를 인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적이 없어요. 이번 사안 자체도 원래 검찰에서 수사 의지가 없었는데 국민들의 민심이 덜끌어 올라와서 그러니까 촛불의 힘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이 대통령을 최순실, 안종범 등과의 공범으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던 거고 특검이라는 것이 국민의 힘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그 힘을 갖고 말하자면 교과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대통령의 퇴진과 파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해서 신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같은 경우는 기자들을 부른 것이 비서실장 주재하에서 불렀던 거고요. 기자 간담회 공간도 상춘재라는 그 청와대의 영조물을 이용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 지위에서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가 기자회견을 한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춘추관에서 기자회견한 거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직무가 정지된다 그래요. 탄핵 소추되면 직무가 정지되어지는데 그거를 사실은 위반한 거죠.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이렇게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그날 발언이 대통령은 자기를 도와주는 분들은 뒤로 돈 받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말려서 고초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네.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검찰이 구속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고요. 일말의 준법 의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헌법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저는 좀 놀란 게 그날 관저에 있었던 거는 그날따라 4월 16일 일정이 없어서 관저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날 아침에 세월호가 침몰되어 갖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에서는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장 큰 일정이죠. 일정이 생겼으면 관저에 있다가 집무실에 와서 수석 비서관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그 각 부처에 지시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구조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게 10시 15분에 딱 한 번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거든요. 내가 한 번 지시를 했으면 됐지. 그러면 대통령의 할 역할을 다 한 거 아니냐. 그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의 인식과 사고, 평소의 사고와 인식이 대통령으로서의 자리에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기관 중에 선서 의무가 있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이고 헌법재판소도 그러고 대법원도 그러고 다 헌법기관인데 다른 기관은 헌법 준수 의무에 대한 선서를 하지 않아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를 해야 되고 수호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게. 대통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을 한다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제1차적인 책무예요. 이 자체가 탄핵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편법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재발등 찍은 거죠.